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가락들이 놓여져야 되는 위치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능을 어떤 식으로 익혀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잠깐 짧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고 그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주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람들마다 신체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가장 보편적인, 그냥 베이직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얘기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길어서 어떤 분은 짧아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또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또 제 나름대로 사견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을 가지고 제가 한번 활을 그어 볼 텐데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재현해 드리고, 또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또 학생들, 또 주위에 있는 제가 아는 첼리스트들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을 제가 그 사람들 표정을 좀 흉내를 내면서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활 잡는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악기를 한번 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왼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 역할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 순서대로 그대로 제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들어올린 상태에서 첫 번째 홈을 지나서 두 번째 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후에 엄지가 놓인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앉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앉아야 되는가, 이게 또 고민이신 분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앉아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 모양들이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앉으셨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특히 첫 번째 손가락은 제가 밑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거의 다 보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말이죠, 약간 옆모습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만 높이를 맞춰주시면 이상적인 모습이고, 둥근 모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만히 있었을 때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안 좋은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손가락에 다 위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기준을 잡으시면 이 모습과 아마 지금 비교해 보실까요? 이 모습과 이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됩니다. 제가 지금도 일부러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앉게 되면 억지로 힘을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엄지의 위치가, 여기에 놓여있던 엄지의 위치가 제가 지금 아마 보시면 아마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위치가 힘을 줘서 억지로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엄지의 위치가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 다운할 때는 이렇게 앉았다가 업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엄지의 위치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써 엄지가 저는 시작했을 때 여기에 있었는데 벌써 저도 지금 이만큼 중간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편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주를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다시피 소리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저분한 액센트가 들어가게 되죠. 또 이렇게 다시 잡게 되면 또 지저분한 소리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다운과 업의 운동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운동한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할 땐 여기 누군가가 나를 잡아당기고 업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여기를 민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을 할 때 첫 번째 손가락 쪽으로 무게를 주는 거는 맞지만 너무 심화시켜서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새끼손가락이 너무 첫 번째 손가락 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 다운보고 할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듯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말이죠.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움직임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쪽으로 우리가 업을 하거나 다운할 적에도 틀림없이 힘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방향은 가고 있으나 나머지 손가락들이 제일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서 힘만 그쪽으로 전달이 되고 손가락들의 모습은 위치는 그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보호를 할 적에 어떻게 하면 이 모습과 이 모습만 살짝 보이고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는지 항상 연습 전에 항상 다운보호를 긋기 전에 한 번쯤 컨트롤을 해주시고요. 업보호를 할 적에는 손의 모양이 이렇게 돼서 들어왔을 때 새끼손가락이 약간 사선으로 놓이는지 안 놓이는지에 대해서 도착했을 때 보시면 사선으로 놓이게 되면 좋은 모습인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다운으로 돌아갈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가 살짝 보이면 오케이 이제 다시 갑니다. 그 후에 다시 또 거울을 보실 수 있으면 거울을 보셔서 손의 모양이 왼쪽으로 쏠렸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너무 이게 쏠려서 손가락들이 앞쪽으로 쏠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신 후에 가게 됩니다. 도착한 후에 새끼손가락이 사선으로 옆으로 펴졌는지 한 번쯤 보시면 이게 좋은 업모습이라고 판단되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활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잡은 후에 힘을 빼시고 제가 지금까지는 손 모양만 말씀드렸는데 밑에 팔, 엘보우라고 그러죠. 엘보우. 또 위에 부분, 위에 팔, 어깨. 이 부분들이 틀림없이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컨트롤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손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여기는 신경 안 써서 아마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는 좋은 모습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거나 혹은 엘보가 심하게 내려앉아 있거나 혹은 엘보랑 위에 팔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손목이 너무 높게 위로 올라가 있다거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손 모양을 잘 만드신 후에는요 밑에 팔, 발꿈치 엘보, 위에 팔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엘보의 요 밑에 마치 추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셔서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을 가중시키지 않더라도 팔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포인트는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 가장 이 편안한 포즈가 그대로 첼로에 전달이 돼서 그대로 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맨 처음에는 풀보우를 써서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게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체인지가 잘 되고 있는지부터 컨트롤 하십시오. 그래서 다운보가 만들어졌으면 긋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유지되는지 컨트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의 모습을 바꾸신 후에 아 내가 업보가 완성이 됐다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업보를 긋게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운보만 쓰시고
넣어줍니다. 업보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반 half bow까지 쓰는 거죠.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이 다 됐다고 판단되시면 그 다음에 full bow를 쓰게 됩니다. 이제 full bow를 쓸 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의 모습이 활끝으로 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앞전에 첼로랑 활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모습이 다운의 모습이 여기까지 유지하려면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근데 팔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운의 모습이 활끝으로 가면 약간의 엎모습의 모습이 살짝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업보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들어오면서 업보우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그 후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어주시면 다운과 업이 완성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하지 말아야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다운복을 할 때 제가 여기가 살짝 보여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살짝 요 높이에 따라서 조금 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 너무 이거를 밑으로 내리는 현상이 일어날까봐 제가 아까 요 두 개만 보일 수 있게끔 제가 해달라는 거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뭐 네 개가 살짝 보일 수, 지금같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스럽게 뭐든지 저희 은사님들이 항상 하신 말씀 중에 공통된 말씀들은 항상 몸의 어떤 일부분, 첼로 할 때 어떤 일부분도 직선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여기도 둥근 곡선의 모양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활을 그을 때 물론 우리가 지금 일자로 긋고 있습니다. 그냥 일자로 긋고 있지만 사실은 줄은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을 자연스럽게 잘 긋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원을 그리면서 활도 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운, 업이 운동이 되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을 만들어주면 다시 한번 다운이 시작되고 혹은 또 다운이 한 바퀴 원을 그으면서 다시 활이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또 다운이 돼요. 항상 원을 그리는 것을 연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활을 그렇게 되면 저도 굉장히 활을 똑바로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활이 이 악기 제작자들이 악기를 만들었을 때 활이 적당한 각도의 위치에 놓여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울림을 울릴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각도가 아닌 이런 각도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로 확인이 잘 되실지 모르겠으나 아마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똑바로 긋는 것과 삐뚤어져서 긋게 되면요 이렇게 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은 이건 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들리실 거예요. 이게 적당한 각도로 똑바로 위치에 놓여야 가장 좋은 울림을 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이 삐뚤어지면 말이죠, 여기서 울음소리가 납니다. 확연히 틀리죠? 혹은 D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울려야 되는데 한 소리가 나요. 혹은 반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긋는 학생들 보고 톱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톱질이죠, 톱질. 그죠? 톱질이 아닌 활을 그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또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플레이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얘기지만 이 상황에서 아껴야 되는 것 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첫 번째는 돈을 아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활을 아껴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활을 마구잡이로 씁니다. 물론 소리는 크게 낼 수 있죠. 하지만 느리게 가는 연습에 대한 느리게 긋는 활을 아껴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 돈이랑 활을 아껴 써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활의 그림은 긋는 법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각 줄마다 조금씩 성격이 틀린데요. C선은 가장 두꺼운 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지금 첼로를 접하시는 분들, 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죠. 다 줄들이 밑에 저음 쪽으로 내려가면 두껍게 됩니다. 아마 콘트라베이스는 너무 두껍죠. 뭐 거의 뭐 그렇습니다. 거의 밧줄 같이 이렇게 두껍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접하시면 아마 누르는 것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 겁니다. 뭐 첼로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올린 쪽으로 비올라 쪽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저희 첼로보다 혹은 콘트라베이스보다는 현이 얇아지기 때문에 누르는 거는 훨씬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베이스나 첼로는 저음으로 내려갈수는 왼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오른손이 C선이 저 오른쪽 몸 쪽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왜? 무게를 싣기가 편하니까. 그러나 이게 내 몸 쪽에서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가면 소리 내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왜? 여기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게를 싣기가 쉬운데, 이게 여기는 틀립니다. 여기는 각도가 갑자기 높아졌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엑스트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과연 몸의 위치는 어떻게 놓여야 될 것이며 C선을 걸 때와 A선을 걸 때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간단합니다. 여기는 저의 몸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힘을 실어줍니다. A선을 그을 때는 나의 몸도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A선 쪽으로. 만약 중심축이 이동하지 않고 그냥 팔로만 한다면요, 힘들 겁니다. 아마 보시겠지만 벌써 몸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을 같이 움직인다는 건 아니죠. 몸의 중심을 그쪽으로 쏠려서 소리를 내기는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솔줄도 마찬가지다. 몸이 중심이 이동해주고 또 D선할 때 몸이 이동해주고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C선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뭐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소리를 잘 내던 학생들도 A선 쪽에 가면 특히 활 끝에 가면 활 끝까지 긋질 못합니다. 혹은 활이 E자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온전히 여기에 무게가 제대로 같이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왜 똑바로 긋는 것이, 활을 똑바로 긋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지는, 첫 번째는 이 각 때문에, 울림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요소들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울림 때문에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활이 삐뚤어지게 되면은요, 특히 A선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저랑 팔 길이도 똑같은 학생들도 활을 똑바로 긋질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팔을 끝까지 긋기 위해서. 이게 각도가 제대로 맞춰져 있으면은요, 팔을 끝까지 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물론 테크닉이 필요하죠. 절대 저도 지금 똑같은 팔인데 제가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다 그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더 많이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팔인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저 다 활을 다 이렇게 다 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밑에 팔만 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죠. 팔이 전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위에 팔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밑에 팔도 따라가지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남았을 때는 밑에 팔이 그 나머지 움직임을 책임집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잘못 이해해서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제가 또 따로 엑스트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